버뮤다 삼각지대의 전설. 우리가 아직도 풀 수 없는 몇 안 되는 미스테리 중 하나입니다. 약 6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야기는 한 이탈리아 남자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는 향신료, 비단, 광물들이 풍부한 아시아 대륙에 도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항해하고 싶어 했어요. 육로로 아시아에 도착하는 데는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는 튼튼한 배를 짓고 선원들을 모아서 아시아로 항해하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 라고 생각했죠. 그 남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1492년 스페인 왕실의 도움으로 그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어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간 것만 빼고요. 하지만 항해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뭔가 아주 이상한 걸 알아차렸죠.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는 악명 높은 버뮤다 삼각지대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버뮤다 삼각지대, 돌아오지 않는 지점. 버뮤다, 푸에르토리코, 플로리다 사이에 있는 무서운 곳이죠. 이곳에서 신비로운 영역으로 사라진 선박, 보트, 비행기들의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부는 몇 년 후에 발견되었고 또 일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발견되지 않은 채 바다 밑바닥에 누워있는지도 몰라요. 어쩌면요. 확실한 건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수년간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해왔지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그 운명적인 저녁에 목격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놀라게 했을까요? 항해 기록에 따르면 콜럼버스는 하늘에서 거대한 섬광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터프한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디를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거대한 섬광이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저 같으면 갑판 아래 숨어서 덜덜 떨었을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바다 미스테리는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크라켄을 아시나요? 배 전체를 삼킬 수 있는 거대한 오징어요. 모르신다고요? 운이 좋으시군요. 상상해보세요. 배를 타고 항해하고 있어요. 바람에 머리를 휘날리며 옛날 해적 영화에서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커다란 오징어가 차갑고 어두운 물속 깊은 곳에서부터 기어나옵니다. 촉수로 배를 감싸고 바다 밑바닥으로 모든 것을 끌어당깁니다. 구명보트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간식을 찾아 여러분의 배를 전속력으로 뒤쫓는 거대한 바다뱀은 어때요? 그건 레비아탄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길 바라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렌도 있어요. 비열하지만 아름다운 바다 생물이죠. 바위 위에 앉아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어요. 그들의 마법 같은 목소리는 선원들을 홀려서 날카로운 바위를 향해 배를 몰게 만듭니다. 반면에 인어는 정말 멋져요. 인어도 노래하기를 좋아하지만 배를 박살내려고 하지는 않죠. 인어공주는 진짜 있겠죠? 그리고 해적도 잊지 마세요. 아르, 약탈, 습격, 그리고 2초마다 아르라고 말하는 해적이요. 아르, 해적들은 하루 종일 뭘 하죠? 자, 이탈리아 친구 콜럼버스 얘기로 돌아가 보죠. 혹시 그냥 천둥번개를 본 건 아닐까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글쎄요, 저는 600년 전에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상한 건 그가 어떤 거대한 파도나 폭우, 강한 바람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단지 하늘에서 한번 번쩍였어요. 돌고래들이 불꽃놀이라도 한 걸까요? 섬광 후에 콜럼버스는 그의 나침반 바늘이 사방으로 춤추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이야기는 점점 더 이상해집니다. 그의 보고서는 선글라스를 낀 착한 거북이가 물 밖으로 뛰쳐나와 세척의 배를 해안으로 밀어줬고 모두 다 같이 핫도그를 사 먹으러 갔다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당연히 농담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제 답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드럼롤 주세요. 드르르르. 소행성이 바다로 추락했어요. 사건이 종결됐어요. 하지만 잠깐, 그 나침반은요? 소행성과 무슨 상관이 있죠? 소행성은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지만 마치 초콜릿 알과 같아서 가장 좋은 부분은 내부에 있어요. 수조 달러 가치의 광물과 금속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심지어 그 소행성에 착륙해서 그것을 채굴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소행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 아일랜드 크기의 소행성 말입니다. 왜냐고요? 주변에 자기장을 갖고 있어서 착륙 그 항해의 시작은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었어요. 화물선 SS 코토팍시가 석탄을 배달하기 위해
쿠바 하바나로 다시 항해를 나갔죠. 1925년 11월 29일이었어요.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 항을 떠나는 여정은 마이어 선장과 선원들이 이 배와 함께한 마지막 여정이 돼버렸죠. 이 배의 경로는 버뮤다 삼각지를 통과하는 거였죠. 항해 이틀째 되던 날 코토팍시호가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배가 강한 열대성 폭풍에 휘말려 옆으로 뒤집혀 버린 것이었죠. 바람은 매우 강했고 강력한 번개도 내리쳤어요. 빗물이 점점 배의 화물칸에 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밝은 흰색 섬광이 번쩍였고 배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그 배의 잔해는 지구의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발견됐어요. 선장을 포함해 선원 32명 전원이 실종된 채로요. 물론 고비 사막에 관한 부분은 허구예요. 스티븐 스필버그는 자신의 영화 중 하나에 그 배가 외계인에 의해 고비 사막으로 옮겨졌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던 거죠. 하지만 실제로 그 배는 발견되지 않았고 선원들은 정말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 공식적으로 실종이 발표되었고 아무도 그 난파선을 찾을 수 없었죠. 이것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일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미스터리는 머지않아 풀렸죠. 2020년에 코토팍시호가 발견됐어요. 마이클 바넷이라는 한 남자가 해안에서 난파선을 연구하기 위해 플로리다로 이사했어요. 특히 한 난파선이 그의 관심을 끌었죠. 그건 다른 난파선보다 훨씬 커서 현지인들은 곰 난파선이라고 불렀죠. 난파선은 플로리다 북쪽의 세인트 어거스틴에서 약 65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 녹슨 선체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이클은 수사 업무를 시작했죠. 그는 난파선의 크기를 측정하고 자신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수백 개의 오래된 신문을 조사하고 보험 기록을 훑어보고 난파선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살펴봤죠. 수백 시간에 걸친 치밀한 조사 후에 마이클은 그 난파선이 코토팍시호라는 걸 확신했어요. 하지만 몇 년 전 같은 배가 쿠바 해안에서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해경은 1925년에 실종된 것과 비슷한 크기의 난파된 화물선을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그들이 틀렸다고 확신했고 그래서 몇몇 과학 기자들과 팀을 이루어 계속 조사했죠. 곧 마이클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것을 발견했어요. 잠수부들은 배의 잔해 속에서 SV라는 글자가 새겨진 노세 밸브를 발견했어요. 마이클은 이 이니셜이 스콧 밸브 제조회사를 의미한다고 했죠. 이 회사의 본사는 코토팍시호가 건조됐던 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시간에 있었죠. 그 회사는 아마도 코토팍시호의 부품을 공급했을 거예요. 그래서 퍼즐이 풀린 것 같았죠. 곰 난파선은 정말 사라진 화물선이었어요. 하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왜 배가 가라앉았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코토팍시호에게 미스터리한 일이 정말 일어났던 걸까요? 나중에 마이클은 몇몇 오래된 서류들 중에서 그 배의 목수의 증언을 발견했어요. 목수는 배 위에 석탄을 덮은 해치가 침몰하기 전 끔찍한 상태였다고 했죠. 승무원들이 쿠바로 출항하라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도 커버 수리 작업이 끝나지 않았던 거죠. 따라서 만약 항해 중에도 해치 커버가 여전히 고장난 상태였다면 물이 쉽게 배에 들이찰 수 있었을 거예요. 이 물이 아마도 열대성 폭풍우가 치는 동안 화물칸에 넘쳤던 거겠죠. 이게 코토팍시호가 침몰한 진짜 이유예요. 신비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저지른 실수였던 거예요. 하지만 이건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일어난 선박과 비행기가 실종된 수십, 심지어 수백 개의 사건 중 하나일 뿐이죠. 아직도 이 사건들 중 일부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이곳에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상한 사건들 중 하나는 1948년에 일어났어요. 여객기 한 대가 푸에르토리코 산호안에서 마이애미로 향하고 있었죠. 이 비행기는 코토팍시호와 같은 지역에서 실종되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던 32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비행 내내 날씨는 맑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행기가 해안에서 약 80km 떨어져 있을 때 강한 바람에 비행기가 항로를 이탈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몇 년 후 비슷한 비행기가 버뮤다 삼각지대에서 발견됐죠. 하지만 아무도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은 비행기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어요.
심지어 더 이상한 일이 그로부터 얼마 전인 1945년에 일어났어요. 5대의 비행기가 동시에 실종된 사건이었죠. 몇몇 훈련 조종사들이 비행 기술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훈련이 끝났을 때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연료가 떨어졌을 거라고 추측하죠. 신빙성이 있긴 하지만 상황이 정말 이상했어요. 훈련생들은 2,500시간의 비행 경험이 있는 숙련된 조종사의 감독을